자, 오늘은 조지 오웰의 정말 유명한 고전이죠. 바로 동물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때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어떤 위대한 꿈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장 끔찍한 배신으로 끝나버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고귀한 꿈이 이렇게 끔찍한 악몽으로 변질될 수 있었을까? 이상이라는 것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부서지고 변질되는지에 대한 아주 통렬한 경고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위대한 변화는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잖아요. 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매너 농장에라는 정말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의 강력한 꿈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시 동물들의 삶은 뭐랄까요? 그야말로 착취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인인 존스 씨는 게으르고 무관심했죠. 동물들은 늘 굶주렸고 학대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물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들끓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거대한 혁명의 씨앗이 뿌려진 아주 비옥하지만 슬픈 투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동물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던 늙고 현명한 돼지, 메이저가 나타납니다. 이 메이저는 그냥 평범한 돼지가 아니었어요. 억압받는 모든 동물들의 마음에 희망이라는 불을 지핀 철학자였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선구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바로 이 한마디. 이게 바로 늙은 메이저가 남긴 꿈의 핵심이자 앞으로 세워질 동물농장의 가장 순수한 건국 이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비극과 부패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는 말이기도 하죠. 자,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동물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희망이 마침내 거대한 혁명의 불길로 번지는 장면을 함께 지켜보시죠. 늙은 메이저의 유언은 남은 동물들의 심장에 그대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폭력적인 주인을 몰아내고 드디어 농장의 진정한 주인이 되죠.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이상이 이제 정말 현실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상을 7계명이라는 구체적인 법으로 만듭니다. 이건 이 새로운 사회의 헌법이자 결코 변해서는 안 될 모두의 약속이었어요. 특히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조항은 그들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종종 이상이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게 되죠. 동물농장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권력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두 지도자의 대립에서부터였어요. 한쪽엔 스노우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뭐랄까 풍차를 만들어서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이상가였죠. 반면에 나폴레옹은 좀 달랐습니다. 덩치도 크고 사나운데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더 큰 권력,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어요. 결국 이 두 대지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동물농장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논리와 이상은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맙니다. 나폴레옹은 토론이 아니라 자기가 몰래 키운 개들을 동원한 무력을 선택했죠. 스노볼을 농장에서 쫓아내면서 절대 권력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이게 바로 혁명 정신에 대한 첫 번째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근데요, 권력이라는 게 총구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 스큘러처럼 대중을 현혹하는 입에서도 나옵니다. 스큘러는 말을 정말 잘하는 돼지인데 나폴레옹의 폭정을 정당화하고 검은 것을 흰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야말로 선전과 선동의 화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이제 나폴레옹과 스퀼러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동물농장의 순수했던 꿈은 완전히 빛을 잃어갑니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 대원칙이 아주 서서히 그리고 정말 교묘하게 허물어지기 시작하죠. 보세요. 돼지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그렇게나 경멸했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편안한 농장주택으로 이사해서 침대에서 자고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옷까지 입죠. 자기들만의 특권을 만들면서 다른 동물들과 스스로를 분리하고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군림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비극적인 영웅 복서를 만나게 됩니다. 복서는 누구보다 순수하게 혁명을 믿었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라고 말하며 묵묵히 헌신했던 말이죠.
그의 이런 우직한 충성심이 결국 지배계급에게 어떻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지 그 과정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바로 혁명의 가장 끔찍한 역설이죠.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꿨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과거 존스 씨 시절보다 더 혹독한 노동과 끔찍한 불평등만이 남았습니다. 그 위대한 꿈은 결국 소수 지배층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만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소설에서 가장 소름 돋는 순간이 찾아오죠. 농장의 심장과도 같던 절대 원칙 기억하시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바로 이 문장의 뒤에 교활한 말이 하나 덧붙여집니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단어 몇 개를 슬쩍 추가하는 것만으로 불평등을 완벽하게 정당화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력에 가진 가장 기만적이고 추악한 속성을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섬뜩한 결말에 다다랐습니다. 혁명은 한 바퀴를 빙 돌아서 출발했던 지점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곳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돼지들이 마침내 두 발로 서서 걷는 이 장면, 이건 그들이 타도하고자 했던 인간 압제자와 완전히 똑같아졌다는 걸 상징합니다. 심지어 동물농장이라는 혁명의 이름마저 지워버리고 착취의 공간이었던 매너농장으로 다시 이름을 되돌려버리죠.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정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창밖에서 동물들이 안을 들여다보니 돼지들과 인간들이 함께 있는데 누가 돼지인지 누가 인간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억압자는 모습만 바뀔 뿐 그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혁명의 꿈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독재자가 옛 독재자의 자리를 그대로 차지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우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뭘까요? 첫째는 과도한 권력의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이상도 쉽게 부패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지도자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존재할지 모르는 스퀼러들, 즉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선동하는 그런 목소리들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어떻게 그것을 꿰뚫어보고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신념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동물농장이 던지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일 겁니다.